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식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상당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무겁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마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보고 저 자신이 돌아보는, 즉 반추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분이 오래전부터 외국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한국에 갈 것이니 만약에 시간이 되면 함께 전남 대흥사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흥사라고 하는 사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내서 또 다른 지인과 함께 셋이서 제가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 대흥사를 향했습니다. 대흥사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약 4시간 또는 4시간 반 정도 되는 그야말로 땅끝 마을입니다. 여러분, 운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마다 들러서 저희는 약 한 6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이 됐습니다. 매표소를 지나서 한참 2km 정도 올라가는데 옆에 앉았던 지인께서 잠깐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사찰 내니까 천천히 운전하는 과정 속에 이제 좌우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워보니까 바로 오른쪽에 유선관이라고 하는 고풍스러운 한자로 간판이 있었습니다. 놀유자, 신선선자, 그리고 여관관자죠. 신선이 노는 곳, 야, 흥미로운데.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신선이 노는 곳 그러면 선유관 그래야지, 유선관 그러면 놀유 신선선이니까 노는 신선, 이렇게 이제 저희는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고 잠깐 내려서 들어가는 순간 압도됐습니다. 그야말로 전통 가옥입니다. 모두 기와집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TV 사극에서나 본직한 그렇게 고풍스러운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에 압도된 것은 앞에 정원이 있었습니다. 즉 앞마당에 정원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아주 재밌게 굴뚝이 높게 한 5m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빨간 벽돌로.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소나무가 2그루 정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시멘트도 섞여 있고 벽돌로 있는 곳에 흙도 하나도 없는데 소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정도 크기의 소나무입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에 계속 흙바람이, 그리고 또 비바람이 치고, 그럼 그 흙 속에 요 소나무의 씨가 거기에 들어가서 아마 계속 축적된 흙 속에서 자랐겠죠. 1년에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과 또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뭐 어디에 잠깐 가셨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희가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해서 대흥사를 다 돌아보고 온 다음에 여기에 묵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막걸리 한잔 할 것인지 나중에 민원하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차를 위에 살짝 세워두고 걸어가다 보니까 한 10m 정도 후에 작은 다리가 있었고 그 밑에는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만 평상이 있어서 셋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중에 지나가던 한 80대 초중반의 노인이 저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에서 왔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대흥사를 보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옆에 있던 그 노는 신선이라고 했었던 분이 저 밑에 유선관이라고 해놓은 곳이 있는데 참 고풍스럽던데 저기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조유성가는 우리 해남의 자랑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자랑일 것입니다. 대흥사도 대단하지만 저 유성가는 100여 년이 넘은 우리나라 문화재로 지정된 여관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여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거기서 묵어보시죠.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 유성간의 분위기도 좋지만 그 주인장은 여러분들이 꼭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나 같이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라고 한다면 매우 친절해서 고객들에게 좀 반갑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매우 투박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일만 한다고 합니다. 거의 그 안사람 사모님께서 모든 음식을 만들고 고객들과 친절하게 하지, 그 주인장은 그야말로 마당새처럼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슨 일일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 의리로 치자면 대한민국 최고일 겁니다. 순간 저는 의리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방송가의 연예인은 아니죠. 배우일 건데 김보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의리 하고 광고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상이 돼서 슬쩍 제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저 양반의 의리는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일 겁니다. 그래서 유성간이 더 유명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데 저렇게 뜸을 들이실까? 저 양반은 죽음을 대신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대신한다 그러면 저는 대체로 자식의 죽음을 대신해? 아니면 부모의 죽음을 대신해? 그것은 뭘까요? 제가 제일 먼저 떠올려진 것은 요즘에 간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간 이식 수술 정도했을 때 죽음을 대신해 주었다. 생명을 대신 마련해 주었다. 아니면 내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 증여해서 죽음을 대신 또 생명을 주었다.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참 답답하시죠? 무슨 이야기 할까? 왜 그러냐면 이게 조심스러워서 그럽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이 한평생 지키고 온 이 가슴에 든 이야기를 제가 마음대로 세상에 공개해도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주인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들은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인 및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 미담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서 뭐 약주 한잔 했거나 아니면 피곤했거나 그 이야기는 저희가 들을 경황이 없었는데 대리운전을 밤늦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피곤해서 그 주인장은 이제 졸고 오는 과정 속에 대리운전사가 운전하면서 심야에 무단횡단하는 여성을 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여성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에 탔던 주인장이 눈을 뜨고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대리 기사가 운전했지만 사람을 죽이게 된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운전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 우리 세 명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가 쭈뼛쭈뼛 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우리가 본 바로는 운전을 하다가 특히 음주운전이나 뭐 피곤해서 하든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인사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만약에 옆에 누가 탔다면 그 사람에게 운전석을 바꾸고 엄청난 돈을 주고 매수하는 거죠. 아니면 차를 놔두고 도망갑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연예인들 통해서 또는 정치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자기는 대리기사를 두고 가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이 사람을 죽게 한 것을 자네는 지금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구속되게 될 것이고
또 그 밖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주인은 모든 것을 뒤집어 쓴 겁니다. 그리고 43일간 구속되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노인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골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노인은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주인장하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시오. 근데 아마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 주인장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당신의 입으로 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전라도의 의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한마디 더 하셨는데 저는 그 대목에서 전라도의 의리가 이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것은 전라도의 의리를 넘어서 한국의 의리 또 사나이의 의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삶을 이제까지 살았는가 자신을 반추하게 된 계기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운전석을 바꿀 수 있을까?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셋은 모두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쪽으로는 아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 신문 기사 또는 방송, 뉴스 한번 들어보실까요? 미담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모두 사건, 사고입니다. 남을 속이고 심지어는 남을 죽이고 저희는 대응사를 보는 과정 속에서도 이야기가 계속이 나서 이제 내려오는 과정 속에 그곳에 들러서 하루 묵을까? 그리고 그 주인장과 함께 술 한잔을 놓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한번 자세히 자초지종을 들어볼까 등등을 생각하다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시간이 돼서 제가 혼자 온다면 조용히 그분과 대화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가 당연히 사실이겠죠. 그거를 그분의 친척도 아니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우리들에게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 해남의 비담이면 그 이야기를 낯선 우리들에게 했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지나쳐 내려왔습니다. 위논하지도 않았는데 누구 한 명도 그곳에서 묵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처럼 똑같이 각각 조만간에 와서 그곳에서 묵으면서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대화하지 않아도 그 주인장을 지켜보면서 그 숭고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다. 계속 그 주인장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방송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그 주인장은 굉장히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허락받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왜 세상에 내놓았을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그분의 성격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해야 합니다. 이런 거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좀 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작은 것을 큰 것처럼 부풀어서 미담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이 세상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주인장이 숨기고 살아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설령 그분이 아무리 손사래를 치면서 막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작은 미담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유튜버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다투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미담 사례를 찾아서 하나하나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려주어서 샘물과 같은 희망의 등불과 같은 이야기가 이 세상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불의부정한 그리고 사건 사고만 이 세상에 넘쳐 흘러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 그러나 숨겨진 이야기들을 저는 세상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과정 속에 부족한 저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모두 저보다 다 올바른 삶을 사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겠죠. 저는 선생으로 이제까지 살면서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이에 들어서 이제 그동안의 잘못된 점들을 반성하고 앞으로 좋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10분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저에게 기뜸해 주시면 제가 그 사실 확인하고 팩트인 경우에만 세상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어떤 것도 만들어진 이야기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약에 유선관 주인장께서 보시게 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세상에 알려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